지금 3년 4개월 만에 연준에서 드디어 금리를 시작했습니다. 어저께. 이게 굉장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쇼적인 조작적인 것으로 봤을 적에 이게 이제 이러다가 이제 합의점을 찾게 되면은 이제 못 모르고 러시아 전쟁에 푸틴도 정신이 약간 오락가락 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사람을 만날 때도 저기 무슨 엄청나게 떨어진 데에서 이렇게 하고 눈을 보여주지 않고 이런 사람이 지금 일을 저질러가 했는데, 이게 자기도 러시아가 지금 폭망하고요. 이게 조금 있으면 이제 임박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디볼트 선언을 하는데 모라토리엄처럼 이제 반반 약간의 돈을 갚으면서 이렇게 가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올지, 어차피 지금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끝났습니다. 제가 볼 적에는 러시아는. 그렇기 때문에 푸틴도 약간의 꼬랑지를 내리면서 아닌 척 지금은. 왜냐하면 들어갈 때는 쉬웠지만 나올 때는 푸틴의 자존심도 있고 세계의 모든 눈이 지금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거 지금 개망신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지금 그런 상황으로 접어들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모든 무기나 탱크, 헬리콥터, 아파치를 비롯한 여러 가지를 보지만은 밑에서 사람들이 쏘아서 폭망시키는 거는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의 저 국민들의 특성상 저는 그렇게 호락호락 넘어갈 사람도 아니고 굉장히 많은 애국자가 있고요.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는 그런 자유민주주의에서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젤렌스키를 비롯해 많이 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호락호락하게 넘어가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해서 벌써 이제 4차 지들끼리 이제 협의를 해서 뭔가가 이야기를 자꾸 빨리 끄집어내고 싶은 것이 푸틴의 바람인데, 이거 여기까지 가게 되면 개망신을 당하니까 뒷근육으로 또 수작을 약간 부려가지고 여기까지 그냥 해주는 척 해다오 하면서 뭔가 전쟁을 이렇게 폭탄을 안 터뜨리고 폭탄이고 나발이고 할 것 없이 3월 이제 다음 주부터는 탱크도 못 다닙니다. 거기가 다 늪이라.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전쟁을 하기가 더 힘들어지고요. 지금 죽은 민간인들에 대한 이런 복수심, 세계에서 바라보는 푸틴에 대한 것이 악마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정신 이상자. 이제는 어떤 사람은 암살까지 해야 된다. 저거는 없애버려야 된다. 그리고 어저께 바이든이 이거는 범죄자다. 전쟁 범죄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1조 이상의 무기를 우크라이나에게 지원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결과적인 것은 제가 볼 적에 푸틴이 지금 굉장히 몰려있는 상태에서 합의점을 찾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저께 연준의 0.25% 올라가는 거는 누구나 다, 세계의 모든 전문가를 비롯해 저 또한 전쟁이 일어나기 전 약 한 달 반 전에는 0.5를 올리면서 빅 스텝으로 시작을 할 것이다. 빅 샵, 빅 스텝 이런 말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0.5로 시작을 해서 세계를 크게 놀라게 하면서 시작을 할 것이다. 그래서 굉장히 불안한 주식계 이런 동향을 여러분들은 보셨을 텐데, 역시 생각했던 대로 오래전부터 이제 주식들이 이게 폭락까지는 아니고 한 번, 두 번씩은 우리나라는 폭락도 했었었죠. 그러면서 3,300, 3,400 가던 게 지금 2,600에서 흔들리다가 지금 2,700까지 복구하는 지금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굉장히 그래도 조심하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주식이라는 것은 보시는 것과 같이 외국인 주식하는 펀드 매니저들, 기관들 이런 애들이 전부 같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이렇게 단타로 매매 수익을 내고 빠진 애들에 비교해 기다리는 애들이 더 빠져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지들이 또 사들이고, 또 사들이는 동안에 이 기관과 외국인들이 한 6조 이상을 팔았죠. 우리나라에서 다 돈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안에 1,250원 리밋 밑에 아주 올라갔을 땐 1,248원까지도 이렇게 팔려서 나갔죠, 달러가. 그래서 이제 어저께 조금 이제 안정세로 들어갔고요. 오늘도 당연히 오늘은 외국인들이 주식을 사고는 있지만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예, 외국인들이 지금 조금 관망을 하는 그런 자세를 보이고, 이미 6조 그 전에 작년부터
치워서 1월까지 파는 것까지 계산하면 어마어마한 돈을 지금 이미 팔아서 정리를 해가지고 스탠바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그 연준 어저께 연준에서 얘기했던 0.25는 결과적인 것은 별로 큰 예상했던 대로의 이야기였기 때문에 굉장히 걱정거리를 오히려 덜었다 이런 생각을 갖고 폭등을 어저께 했다고는 하는데 그렇게 폭등까지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다시 또 오늘 러시아가 이제 디볼트 형상을 보이게 되면은 또 다시 내려가고 주식은 올라가고 내려가고 제가 그래서 봤을 적에는 미국 같은 경우는 34,000 선에서 움직이는 그 타임을 좀 길게 장기적으로 가질 것 같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그냥.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도 이제 2,700이 또 넘어가면 한시름 놓으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69,400까지 그저께 좀 떨어지고 69,900원대 1차 매수 타임. 여러분들에게 1차, 2차, 3차, 3번의 3차, 3번으로 논아서 투자 전략을 짜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기억하시나요? 벌써 잊어버렸나? 자, 그것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감을 잡으셔야 해요. 제가 무슨 쪽집게 무당이란 작자들도 자기 인생을 제대로 보고 움직이지 못합니다. 몰라요, 자기도. 언제 폭망할지 모르고 언제 죽을지 모르고 다 죽는 것까지 다 알고 뭐 이렇게 산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결정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찬스를 여러분들에게 3번에 걸쳐서 투자했다, 전략을 또 팔았다 하는 것을 잘 맥을 잡고 움직여라. 그래야 그 타이밍이 바로 여러분들이 이제 뭐 큰 돈이 아니죠. 큰 돈을 버는 거는 이제 완전히 폭락을 해서 우리가 이제 기회를 잡는다. 이런 거는 뭐 리먼 브라더스 같은 그런 사태, 금융 위기가 오는 그런 경우에는 주식이 뭐 900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고 부동산도 뭐 당연히 푹푹 떨어지는 그런 이그젬플을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당연히 3번 정도의 찬스, 그 이야기를 할 때가 바로 69,000원 선에 삼성전자가 내려갔었을 때입니다. 저도 앱을 깔아놓고 준비하고 있지만 저는 머리 아파서 그때 안 삽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니까 삼성전자에서 더 주식이 떨어질까봐 자기네가 몇십억을 지금 자기네 주식을 샀다라는 기사를 보기도 했는데 그것뿐이겠습니까? 예, 6만 원 선으로 가는 거는 우리들의 자존심이 용납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겠죠. 그래서 지금 7만 3,400원 그렇다면은 7만 원대에 산 사람은 한 1,000원 정도 먹었네요. 그거는 굉장히 놓다 뺐다 하는 게 굉장히 막 1,000원 가지고 움직이는 거는 사실 결정하기가 힘들죠. 주식을 막 그렇게 해보지 않은 여자 아닌가 하는데 주식을 왜 안 해봤겠습니까? 누가 굉장히 크게 잃었다가 제가 밑에서 살려주기도, 그러니까 낮은 값에서, 그러니까 높은 10만 원에 샀는데 와장창 무너지면서 제가 이제 12,000원대 사가지고 원상복귀를 해주는 그런 일도 있었었고 여러 경험을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또한 뭐 여러 그 스타벅스가 당시에 뭐 4불로 시작할 적에 40불까지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게 막 올라갔을 적에도 이제 뭐 여러 경험을 펀드 매니저를 통해서 듣고 또 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경우도 있는데 저는 개인한테 돈을 맡기진 않습니다. 예, 그런 거는 이제 적금식, 손해를 보지 않는, 네, 적금이 10년 정도 들면은 나중에는 이제 그 적금이 뭐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더라도 내려가지만 또 올라갈 때도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제가 말씀드렸죠. IMF 때 우리가 와장창 내려갔는데 그 이후에 3개월 만에 이제 복구가 되면서 6개월 만에 이제 뭐 달러도 2,000원까지 가던 게 이제 1,500원으로 떨어지고. 제가 얘기하는 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를 때만 있는 게 아니고 내려갑니다. 내려갔는데 계속 내려가다가 다시 올라갑니다. 예. 그 기간을 적시에 잘 타이밍을 잡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누구나 다 얘기하는 것은 이제 자기가 이제 언제 어떻게 타이밍을 잡을 것인가. 그거는 본인의 결정이에요. 뭐 애기도 아니고 무슨 그걸 언제 잡아라. 뭐 이런 거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좀 기대를 해봤다가 더 내려갈지 않을까. 그렇지만은 7만 원 선이면은 지금 뭐 연준에서 예를 듭니다. 여러분들이 하도 이
생각하는 개념이 더 떨어진다고 했던데 그런 말을 한 사람이 있나요? 자기의 책임을 지어야 되는 일들의 얘기는 잘 안 합니다, 사람들이. 저나 이렇게 막 여러분들에게 왜? 저는 그냥 전문가도 아니고 제가 무슨 자격증을 따야 전문가라는 말을 듣지 않습니까? 자격증 따면 전문가다. 그리고 그 사람들 말을 듣고 우 따라다니고 그러는 건데 저는 그런 자격증이 없습니다. 전 경험에 의한 제 삶의 경험에 의한 투자가로서 투자가도 자격증이 있다면은 도전할 만한데요. 자격증을 따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는 조금 또 이야기가 다릅니다. 예, 거짓말도 들어갈 수 있고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일반인으로서 투자가로서 지금까지의 경험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투자의 원칙이라는 것을 오늘 굉장히 큰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플랜을 짰을 때 방법론을 잘 만들어서 그 계획이 이제 타이밍을 노리는 겁니다. 예. 전부 다들 지금 뭐 집을 팔거나 저도 뭐 부동산을 팔고 정리를 하고 이제 좀 점핑을 해야 되는데 언제 타이밍을 잡을 것인가 뭐 그런 것은 제 스스로 제가 알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은 아직도 시장이 불안하다. 왜? 뭐 연준에서 0.25 올릴 것은 당연한 것이었고 지금 뭐 예상 결과 그대로 벗어나지 않고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저께 같은 경우에도 주식 연준의 제롬 파월이니 뭐 바이든 정부니 무시할 수 없습니다. 갑자기 3만 선으로 떨어지고 이러면은 다들 두려워해요. 예, 그런 짓을 안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들을 미리부터 계속 이게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얘기했는데 오늘 또 얘기할게요. 오래전부터 이렇게 될 거다. 이렇게 될 거다. 이렇게 될 거다. 기가 따갑게 이렇게 될 거다. 준비해라. 이렇게 해서 이미 사람들이 개인들이 투자자들이 뭐, 저건 뭐, 그렇게 되기로 뭐, 얘기했던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오늘이 차라리 이제 0.25 내려갔고, 뭐, 러시아 디볼트 선언해도 뭔가가 또 있을 거야. 그럼 뭐, 지금 내려가 있을 때 좀 사놓고, 그리고, 러시아 때 좀 약간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거는 지금 기사나 뭐 이런 내용을 보면은, 거기에 뭐 어떤 음흉한 연막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도 푸틴이 마귀 같은 놈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세계 각국에 러시아에 투자한 돈이 있고 뭐 금융위기설도 있고 막 이런 거를 미리 불안하게 그렇게 해놓습니다. 그럼 주식이 붕 하고 한번 떨어지죠. 한국도 지금 그런 식으로 많이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많이 떨어졌다가 2600선에서 여기 밀리면 2500까지 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과적인 것은 지금 약간의 이제 그동안에 들었던 연준 0.25 뻔하게 지금 가고 있고 러시아도 뭐 잘 저렇게 버티다가는 지도 나라가 다 망하고 언제 어느 때 지가 밀려날지 모르고 통치력도 떨어지고 이거 그렇게 될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 이렇게 분위기를 지금 띄우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뭐 다녀오고 누가 봐도 지금은 0.25 연준에서 올린 그 상태의 모습에서 이제 러시아 문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석유 지금 석유도 이제 베네수엘라를 뭐 제재를 벌써 그렇게 제재 얘기가 나오면요 미국하고 벌써 이야기가 다 통했어요. 예. 그 사우디도 괜히 모가지 힘을 좀 줬지만 결국은 뭐 꼬랑지를 내려야죠 미국한테는. 그래서 지금 기름값을 물어보니까 급격하게 지금 또 다시 5불대로 떨어지는 이게 인플레이션. 네, 이게 누구보다도 중요하다. 이미 여러 사람들이 찰스 몽거 이런 사람들이 러시아 전쟁보다는 인플레이션과 물가 안정 그리고 경기 침체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을 이미 했던 그대로 여기에 몰입을 하는 거. 왜? 이것은 굉장히 장기전으로 가는 일이기 때문에 러시아 장기전은 이게 다 이렇게 서로가 협의를 보면서 나중에 결과적인 것은 잘 안 되면 서로 러시아가 일단 다 죽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뭐 이거는 좀 잘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저는 하고 있고요. 오히려 미국의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가 어떻게 되느냐에 저는
승패가 달려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연준에 제롬 파월의 입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다를까 벌써부터 또 우리에게 매기고 있는 것들이 있죠. 머리에다가 상기시키고 있는 거. 6번을 더 올릴 것이다. 6번을 더 올린다. 지금 한 번 올라갔죠. 6번을 더 올린다면은 이제 2%대의 이제 뭐 상승 금리를 올리면서 내년에는 이제 조금 더 올리면서 내후년 2024년까지 해서 이거를 정리를 하겠다. 그대로 갑니다. 저는 이미 경험을 제가 2007, 8년에 비즈니스를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 돈을 많이 싸게 바꿔서 가지고 들어갔고 우리나라가 달러가 폭등을 했죠. 그때도 2번 경험을 했었습니다. IMF 때도 미국에 있었습니다. IMF 때도 이제 제가 당시에 그 전에 1997년에 IMF가 터졌으니까 1995년, 6년에 제가 달러를 900원, 1000원에 바꿔가지고 미국에서 정말 상당히 실컷 쓰고 IMF가 되니까 2,200원까지 오르더군요. 그래서 타던 벤츠 차까지 내가 다 정리를 하고 그리고 있던 돈이랑 바꿔서 제가 한국을 보냈던 기억이 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1억을 가져왔다면 다시 2억이 된 거죠. 실컷 쓰고도. 네, 그 경험을 제가 했기 때문에 그건 IMF 때입니다. 예, 이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또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터지기 전에 저는 달러를 또 그 전 1, 2년 전에 굉장히 많이 1,000원대에 바꿔서 이렇게 많이 집도 사야 되고 가게도 제가 뭐 거의 100만 불대에 투자를 했죠. 그래서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또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터지면서 달러가 또 한 700원 막 이렇게 가더군요. 그래서 제가 또 그거를 굉장히 많이 제 나름대로 그래서 투자 원칙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사태를 미리 내다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금리가 오르기 시작하면 부동산 금리 오름과 부동산은 형격히 바늘과실 똑같은 거다. 그건 뭐냐? 바늘과실은 하나는 떨어지고 하나는 계속 오르는 거죠. 이 부동산 경우에는 그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예, 굉장히 저한테 뭐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보지 마세요. 제 유튜브 왜 들어와 봅니까? 저한테 뭐 도움을 주는 것도 아닌데 왜 쓸데없이 가시 같은 얘기 해가지고 저한테 쌍욕을 들으시려고 그럽니까? 도움이 안 되는데 들어오지 마시고 딴 유튜브 보세요. 예, 부동산 하는 떡방들 뉴스 유튜브도 많고 주식하는 애들 이런 유튜브 보세요. 주식하는 애들 유튜브 근데 보니까 이런 타이틀이 걸려서 한참 웃기도 있습니다. 유튜브 주식 전문가에게 다 털렸다. 유튜브 주식 전문가에게 다 털렸다. 개미 투자자들이 분통을 터뜨린다. 이런 기사가 났더군요. 아시아 경제 뉴스이기도 한데요. 금강원 뉴스 유튜브 등 주식 리딩방 위법 행위가 120건 적발, 수익이 나면 후불 결제라더니 무단 결제. 정말 이런 거를 읽을 때마다 이게 영끌들이 이러는 거죠. 여러분들은 우리 제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이런 분들 안 계시지 않나요? 예. 저는 굉장히 다 똑똑하실 거라 생각하고 안 똑똑하게 못했다 하면 제 경험을 말씀드린 대로 이런 것들을 좀 미리 성급하게 자꾸만 뭘 얘기를 하면은 그게 1년 반이나 2년이 있다가 왜냐면 결과적인 거는 그 결과가 바로 터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에 좋을 때, 시장이 좋을 때는 달러도 확 싸지 않습니까? 시장이 좋을 때 작년에 1,100원 미만으로 돌아갈 때 제 얘기 듣고 바꾼 사람 많아요. 그러면 1,100원 미만일 때 막 싸놓고 그냥 해놓고 했는데 자 계속 저는 불안합니다. 이게 전문가가 아니고 경험자들 이런 유명한 투자자들이 이제 주식 투자가 주로 많은데 선수들이고 선생님들이죠. 안 맞는 사람들은 주식 기관 이런 펀드 매니저들을 얘기는 들을 거 없어요. 지금 유튜브 주식 전문가들에게 다 털렸다.
이런 기사가 날 정도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애들 구분을 유튜브를 할 줄 모른다면은 그거는 돈을 잃을 수밖에 없는 거니까 누구한테 하소연도 하지 말고, 좀 죄송한 얘기지만 그런 줄 아세요, 그냥. 그래서 달러 바꾸는 것도 지금 벌써 작년 초에 1,100원대, 1,100원 밑에까지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얼마가 흘렀습니까? 1년이 넘게 흘렸습니다. 작년, 재작년에 1,100원, 1,100 밑으로 떨어졌을 때. 그때 작업을 하는 겁니다. 왜? 그때 작업을 하기에는 또 더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데 내가 말씀드렸죠? 모든 것은 어깨에서 팔고 여기에서 부동산도 팔려고 하다 보니까 쭉쭉쭉쭉쭉쭉 빠지면서 여기 때보다 팔라 그래도 20% 더 올라갔다.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그때보다 여기서 판 사람이 비슷한 값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여기서 이렇게 더 떨어질 것인가 아닐 것인가, 그거를 지금 여러분들을 보셔야 되는 겁니다. 주식 같은 경우는 기다리면 많이 기다리지 않아도 돼요. 쌀 때 샀기 때문에. 근데 3,300일 때 개미처럼 이렇게 사가지고 유튜브 주식 보다가 다 털렸다, 이런 애들은 지금 우량주를 산 것도 아니고 단발, 빨리 먹고 빨리 빠지는 거 샀을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종이장 될 수도 있어요. 예? 경기가 안 좋아지면은, 이거 뭐 회사 없어지면은 종이 되는 거죠. 어디다 하소연할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 주식은 그래도 많이 빠졌을 때 사면은 오르면서 큰 돈을 또 가져갈 수 있고, 부동산은 굉장히 안정적인 거기 때문에 제가 볼 적에는 수익형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이제 꼭 여러분들은 아파트 그러니까 할 말이 저도 많이 없어지더군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아파트를 선호하지 않고요. 제가 가지고 있었던 거는 또 아파트도 아니었습니다. 유엔빌리지가 뭐 그게 무슨 아파트입니까? 아파트 같이 보이는 빌라죠. 세대수가 많이 있기도 했고. 그래서 아파트를 제가 이렇게 뭐 크게 선호 안 하는 거는 특별한 건 없고요. 이제 연예인 출신이다 보니까 조금 소규모로 모여 사는 아주 좀 그런 대로 돈 좀 뭐 있어서 좀 큰 집을 선호하는 그런 사람들 집에 들어가면 팔 때도 더 잘 팔고 나오는 경험이 있어서 그런 말씀을 제 유튜브에서 4년, 유튜브를 지금 몇 년 했나? 19, 20, 21, 3년, 거의 이제 3년 반을 했네요. 예, 3년 반을 하는 동안에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금리 이제 한번 올렸고요. 4월이나 5월, 6월, 계속적으로 올릴 것 같은데 0.5로 다음번에 올릴지 0.25로 올릴지 계속 지금 또 우리 귀에 내리를 바꿔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준에서 빅스텝, 빅샷 어떤 걸 선택을 할 것이냐, 아니면 그냥 좀 불안하니까 0.25로 올릴 것이냐, 뭐 이런 얘기. 연준의 입. 제롬 파월의 이야기는 그러나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올해 6번 또는 7번 더 올리겠다. 오우.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또 슬슬 오늘 엄청 오르고 미국도 올랐고 한국도 올랐습니다. 또 내일은 어떤 분위기가 될지 불을 보듯 뻔한 내용이 나올 것 같은데요. 계속적으로 올리기는 힘들겠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식 같은 경우에는 33,000, 4,000, 32,000선에서 왔다 갔다 할 확률로 조종을 하는 그런 면모를 지금 JP 모건이나 골드만삭스에서 월가에서 그렇게 뭐 사무실 큰 데 앉아가지고 다들 좀 오고 그렇게 하자고. 내가 지금 바이든 쪽 다 전화했어. 그리고 제롬도 그렇게 하기로 했고, 조금 불안하면 33,000 무너지면 안 되니까 그때 가가지고 5월에는 또 0.5가 아니고 0.25로 또 맞고, 그렇게 하면서 주식도 좀 이어가고, 폭락하면 안 되잖아. 뭐 이렇게, 계속 이어지게 가려고 하는 게 보이고요. 한국 또한 3,300, 400까지 넘어가는데 지금 이렇게, 2,600, 700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 봐서는 2,500까지는 가지 않겠다. 두고 봐야지. 우리나라는 미국이 아니야. 외국 애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어. 지금 많이 팔았거든? 근데 오늘은 개인이 단타 매매로 좀 수익을 좀 거두겠다. 그래서 팔고는 있지만 또 그거를 싸게 거두들이, 요 정도면 괜찮다. 가지고 있어도 더 떨어져도 또 오를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또 사는. 그런데 많이 사지는 않고 있다. 이렇게 거래가 굉장히 많지 않다.
이런 걸 봐서 공부를 좀 하면서 여러분들이 투자 계획 전략을, 투자 원칙을 가지고 좀 가져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